아, 전래놀이 좀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가물가물했거든요. 이거 다 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네. 오. 저희가 원래는 그 놀이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한 3차시 정도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놀이는. 그렇죠.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 10차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또 넘어갔어요. 이제 기본 과정을 받으시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심화 과정까지 밟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이제 10차시를 더 이제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8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놀이길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끼리 기르다 보니까 의견 다툼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야, 오른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막 이제 이러면서. 네. 그리고 뭐 크기도 어느 정도니,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규격도 정해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작가님들 김영호 작가님하고 박연아 작가님이 자기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서 이 노릇길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네. 사실 그 요즘 아이들이 보면 우리 때보다 사실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체격들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보면은 조금 체력이 약하고 좀 이 면역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졌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 특히 또 추우니까 이제 또 안 나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 뭐 사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잖아요. 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전통 놀이들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한 건가요? 김진호 어머니 어때요? 네네네, 맞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굉장히 심취를 해 있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임이라든가 실내에서 노는 보드게임은 이게 혼자라던가 소그룹으로밖에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놀이길에서 놀이는 이 대집단 놀이가 가능하고요. 뭐 팀전으로 나누다 보면 팀끼리의 어떤 화합도 생기고요. 이게 서로 간의 다툼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네. 굉장히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네. 단체로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거 요즘 한번 보세요. 맞아요. 놀이터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놀잖아요. 네. 그게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같이 할 수는 있는데도 이렇게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준혁 친구도 그렇고 정우 친구도 그렇고 밖에서 함께 노니까 그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너무 좋다 하셨는데 두 분 학부모님은 굉장히 신나서 말씀하셨는데 홀로 외롭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영상 보셨지만 그 아까 기린이었 연극. 동물이 뭐였죠? 예. 아, 저는 개 역할을 맡았어요. 개였죠. 네. 그래서 힘센 개. 네. 그 동화 연극 동아리라고 들었어요. 어떤 네. 동아리? 그것도 연기하시다 보면은 손발이 오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겨내셨는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화잖아요. 동화를 해야 되니까 교육 받을 때 처음에는 저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발이 오글오글해서 조금 유치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 동화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맡다 보면 전 아까 개 역할을 맡았지만 네. 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소리를 내거든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역할에 맞게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또 이 동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 동화 연극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몰입도도 높고 굉장히 동화 연극의 퀄리티가 나름 높아요. 원래는 학창 시절에 우리 전혜란 학부모님은 연극이나 뭐 이런 연기 같은 건 안 하셨고요. 뭐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대단하시네요. 이런 동화 연극이 어떤 몇몇 팀이 있고 또 얼만큼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놀이바퍼 교육처럼 이제 기본 교육 그리고 기본 교육에서 저희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제 심화 교육까지 진행했는데 기본 교육을 통해서 총 8팀 정도가 이제 결성이 됐었고요. 저는 이제 그 팀 이담의 팀으로 이제 거의 10번 정도 공연을 올해만 했던 것 같아요. 올해만 10번.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놀이 지도사 자격증 땄다고 들었는데 동화 연극은 관련 지도사 자격증 같은 네, 거 저희는
따로 이런 관련 자격증은 없고요. 이제 네네.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제 이수증만 도교육청에서 발부해 주시는 거의 그 수준이긴 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준혁이는 우리 이렇게 엄마들이 연극하는 거 학교에서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음에 꼭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봤어요? 네. 우리 서정우 학생은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학교에 가서 다 공연해 주시면서 왜 우리 두 학생한테는 이렇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정우랑 준혁이를 만나고 싶네요.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이 됐던 거라서 네.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쨌든 배웠으니까 활동하자, 아이들에게 바로 가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 이제 가서 하고 네. 또 이제 무슨 지역 문화의 집이나 그 활동하시는 이제 도서관 이런 데 이제 연이 닿았을 때 네. 저희가 그렇게 아름아름 갈 수 있었던 계기들이 있었는데 네. 준혁이랑 정우한테도 얼른 가야 되겠네요. 얼른 가야겠는데요. 삼성초하고 우림초 얼른 가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들이 아무리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고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막상 학교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혹시나 뭐 부담을 줄까, 불편이 될까. 놀이바퍼는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나요? 처음에 저희도 그랬죠. 네. 쉽지는 않았고요. 이제 학교를 맨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 우선적으로는 저희 다니는 아이, 네. 놀이바퍼 엄마들이 있는 학교를 먼저 노크를 하게 됐었는데요. 처음에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엄마들이 제일 저기 하긴 한데 이렇게 안전적이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다치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스팔트나 시멘트에다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안전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셨었어요. 쉽지는 않으셨죠. 이제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승낙을 하셔서 처음 시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의외로 생각했던 염려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적인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가 안전 차단 장치가 있어서 아이들이 해결을 해요. 뭐 규칙도 아이들이 정해서 하고 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넘어져서 다쳤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니까 이제 점점점 학교에서도 반응들이 좋아하시고 엄마들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을 하시게 됐죠. 사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지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다 가능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학부모님들이 자원해서 해주시면 또 아이들도 직접 잘 봐주실 수도 있고 학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학교에서는 참 고마운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는 것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시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배우기를 시작을 했죠. 놀아주려고. 네. 뭐 전래놀이 자격증도 따고 뭐 여기저기 가서 전라북도 교육이 참 많거든요. 네. 교육도 많이 받으면서 아이하고 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로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학년에 올라가서 한계가 있어서 학부모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가서 한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치맛바람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듯이 선생님들도 경계를 하시는 거죠. 혹시 와서 뭐 어떻게 뭐 감사를 한다거나 뭐 어떤 학교에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거나 우리 아이의 뭐 안 좋은 면들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들이 진짜 순수 봉사 차원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네. 놀아주다 보면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엄마로서 다가가니까 더 따뜻하게 더 어떤 좀 포용력 있게 다가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수용하시게 되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게 되셔서 그렇게 점점 시간들이 늘려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진희 학부모님. 아니, 저는 좀 약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이도 되게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고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그래요. 네. 3학년, 5학년 네. 아이들이 2명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 네. 아이와 많이 놀아준다거나 뭐 그러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놀이라는 게 있는데,
내 아이가 중학교 가면 나랑 더 안 놀아줄 텐데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 그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내가 열심히 배워서 같이 한번 놀아보자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실 발을 들여놨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것만 하고 발을 빼려고 했어요. 저는 듣고 우리 아이하고 놀면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 놀이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놀이가 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우리 아이만 데리고 노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와 함께 노는 게 더 재밌고, 다 같이 더 많은 숫자가 노는 게 재밌고, 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자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이 어머님들 중에서는 막내예요. 네.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거의 4년 전에 이제 동화구연을 사실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동화구연을 배우다가 이제 한 달밖에 못 배웠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 입원까지 할 정도로 네, 이쁘시. 제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멈췄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 이제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이 네. 교육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나의 운명. 동화구연 이거 해야 되겠, 동화연극 이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네. 들었죠. 왜냐면 이게 분명히 교육의 양질이 정말 좋을 거는 당연히 보장이 되고 네, 네. 또 무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근데 기본 학부모로서의 소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해주시는 거지. 솔직히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배우라고 문자 띵동 오면 좀 지워버리는데, 이건 나의 운명.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아이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게 관심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게요. 전라북도 학부모 지원센터인데 전라북도가 참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원, 뭐 전주, 익산 거기를 지금 전체를 다 봉사활동 하고 계신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오시는 건 참 궁금한데 우리 정혜영 부모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추억 공유였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이의 추억이 점점 그렇게 공유되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전 스마트폰 게임 안 좋아하거든요. 네. 별로 잘 할 줄도 모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아이하고 놀 수 있는 부분이 이 전래놀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스스로도 아이들이 배워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 4년 전인가 봐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부모회에서 아이들하고 운동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는 작은 학교였는데 그 운동회 때 학부모회에서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 프로그램에 그 전래놀이 한마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모두까지 한 마음이 됐던 건 아마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학교에서 한 마음이 되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생각했던 건 제가 특히 더 그렇게 되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뭐 아나운서나 개그맨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달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네. 내 아이가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마음으로 네. 엄마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학교, 남원이면 남원 지역.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엄마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학교만 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앗이를 하게 됐어요. 엄마들이. 이게 품앗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북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전북이 14개나 되는 네. 진짜 큰 전북 지역인데 그거를 다 봉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대단해요. 김준희 어머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심히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를 딱 그렸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그린 게 공원이었어요. 네. 혁신도시에 있는 소리공원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났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았더니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만 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전주 지역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전북에 있는 지역 그 학부모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요. 저희 놀이밥 2기들도 각 지역에 다 퍼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학교가 내가 남원 엄마인데
남원에서 하시면 남원 지역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고 네. 아까 그 방송에 나오셨던 익산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익산에서 하면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서포트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다다닥 달려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야 우리 전주팀이야 이번에 그럼 네. 너희들 와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잘 되는 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딱 뭉쳐진 게 그냥 티가 딱 나요. 딱 봐도. 우리 전혜란 우리 학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솔직히 바쁘잖아. 애가 둘인데. 네. 제가 먼저 즐겁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화연극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정말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할 수 있는 총 소요 시간은 거의 15분? 길어봤자 정말 2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 안에 제가 제 역할이 정말 조금일지라도 이제 무대에서 이제 대사하면서 아이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그러면.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진지하면서도 쏙 빠져드는 그 몰입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걸 좋아했지. 그래,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내 자존감도 찾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의 누구의 엄마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일했던 뭐 그런 커리어 이런 다 떠나서 그냥 전혜란이었던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야. 또 이 동화연극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작은 아이를 네. 둘째 아이를 제가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교육을 이제 같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도 그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또 재밌어 하기도 하고 큰 아이는 이제 제가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오면 이제 그날은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뭐 만들어 왔어? 빨리 그냥 이야기해줘. 막 나 궁금해 하면서 막 이게 유치원 갔다 오면 제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배워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냥 생활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양치를 안 하면 예전에는 야, 너 양치해야 돼. 그렇지. 너 이제 냄새 나 어떡해. 이거 옥수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대부분 거의 부모들은 그렇게 네. 얘기해요. 이제 협박하고 끝낼 텐데 그런데 우리 전혜란 이제 어머님은 충치균이 제가 되는 거죠. 너는 좋겠다. 이제 이가 싸워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하면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닦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등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게 되면서 너무 오히려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전혜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학부모님이 거죠. 더 많이 배웠네요. 맞아요. 제가 너무 얻은 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동화연극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올해가 되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행복이 우리 아이의 행복이 됐고 우리 아이의 행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됐다고 했는데 네. 전 궁금한 게 이 활동이 사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 아버님들은 우리 아빠들은 밥을 언제 먹어?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아버님들 반응은 어떠셨나요?